윤정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용실에 있었던 재영을 떠올리며 승민과 재영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다가 잠깐 움찔했다. 와, 이것들 봐라, 진짜? 남친 아니라며? 재영은 한종이 그의 손을 가리킬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윤정의 손을 움켜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정은 귀에 이어서 얼굴까지 붉게 변하고 있었고 재영에게 잡힌 손을 빼내려 움찔거렸지만 재영은 당황한 와중에도 윤정의 손을 놓지 않았다. 윤정의 손을 냉큼 놓고 거듭거듭 사과하는 게 당연히 재영에게 어울리는 행동이었지만 재영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이전에라면 당연히 했을 법한 행동을 하기가 싫었다. 재영은 윤정의 손을 놓아주기는커녕 윤정의 손가락 사이사이에 자신의 손가락을 끼워 넣으며 깍지를 껴서 더 단단히 잡았다. 윤정의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졌고 한종도 작은 눈을 연신 깜빡거리기만 했다. 남자친구면 뭐 어때서요? 이제 알았으면 전 남편은 빠져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재영은 자신의 목소리에 더 힘이 들어갔다는 것에 스스로 놀라고 있었다. 분명 거짓말이었고 이제 윤정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밀려들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솟았다. 와, 박윤정,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한종은 아닌 척했지만 윤정이 재영을 그저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했던 말을 믿었다. 그가 알던 윤정은 일과 아이들 때문에라도 연애에 바로 뛰어들 여자가 절대 아니었다.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라 간혹 물색 없이 달려드는 남자 손님들이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 한종이 그런 남자들을 걱정해 본 적이 없었다. 한종이 몹시 오만한 성품의 사람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윤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여자라는 걸 그가 아주 잘 알기 때문인 이유가 가장 컸다. 윤정의 첫사랑이 자신이고 이혼을 요구했어도 윤정이 자신을 결코 잊거나 완전히 밀어내지는 못할 거라는 자신감의 원천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한종이 가진 감정은 그저 놀라움만이 아닌 실망과 배신감, 시기와 질투까지 뒤섞인 것이었다. 한종이 느끼는 감정 어디에도 자책감이 없었다는 것은 그가 이혼의 책임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거였고 여전히 윤정을 자신의 소유로 여긴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제 그만 가보시죠. 재영은 윤정이 자신의 손을 있는 힘껏 뿌리치고 전 남편에게 뭐라 변명의 말이라도 늘어놓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도 윤정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만끽하고 있었다. 무례한 짓이었고 윤정이 화를 낸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 윤정이 자신을 주제넘은 치안이라 여겨도 재영에게는 할 말이 없는 일을 벌였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재영은 지금 이 순간을 앞으로 그 어느 때에 되돌려 보더라도 결코 후회라는 감정이 이 순간의 제목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한종은 화를 내며 돌아섰지만 미용실이 보이는 거리를 벗어나기 전까지 거듭 뒤돌아보며 신경질적으로 발을 굴렀다. 한종의 빨간색 티셔츠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재영은 꼼짝하지 않았다. 윤정이 나지막히 선생님 하고 불렀을 때가 되어서야 재영은 정신을 차린 듯 기겁해서 윤정의 손을 놓고 한 발 물러섰다.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데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재영은 입을 열지도 못했다.
윤정은 왜 그랬냐고 묻지 않았고 아예 그런 일이 없었던 양 행동했다. 재영은 얼떨떨한 상태로 혹시 핑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당부하고는 미용실을 나섰다. 윤정은 재영에게 거듭 죄송하고 고맙다고 인사했는데 그녀의 표정 어디에도 어색한 기색이 없어서 자기가 윤정의 손을 잡았던 게 혹시 백일몽 같은 건 아니었나? 재영이 의심할 정도였다. 윤정의 미용실을 돌아보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다가 병원에 거의 다 와갈 때쯤에서야 재영은 윤정에게 자신의 명함을 줄 걸 아차 했지만 어차피 명함은 갖고 있지도 않았다. 설사 윤정에게 명함을 줬다 해도 윤정은 재영의 개인 번호로는 절대 연락하지 않을 것도 같았다. 재영이 뜨거운 햇살과 윤정의 온기에 뜨거워진 몸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갈 때쯤 윤정은 미용실 한쪽에 핑이의 자리를 세팅하고 있었다. 윤정은 핑이를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구매한 숨숨집 안으로 핑이를 조심스레 안아서 넣었다. 핑이는 병원의 케이지에서 나와 여기까지 온 게 어리둥절했는지 커다란 눈을 더 크게 떴다. 하지만 숨숨집의 아늑함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그저 새끼 고양이가 가진 낙천성 탓인지 금방 하품을 하고는 몸을 말아 잠을 청했다. 윤정은 병원에서 챙겨준 짐들은 가급적 보이지 않게 가장 안쪽 구석으로 옮기고는 병원에서 배운 대로 핑이의 전용 분유 타는 법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게 맞는지를 잠시 헤아려 보기도 했다. 재영과 달리 윤정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차분하기만 했지만 사실 그녀가 애써 몸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가슴과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불고 들이쳐대는 바람과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함이었다. 윤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의 여우는 그녀의 손가락 끝이 바르르 떨게 만들었다. 별거 아니었어, 박윤정. 그저 손만 잡은 거잖아. 그 사람이 내가 좋아서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도와주려고 그런 것뿐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마음을 다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뺨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에 윤정은 놀라서 미용실의 에어컨을 살피고 이어서 거울 앞에 달아둔 시계를 보았다. 다음 예약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5분. 밖에는 예약 손님의 것으로 보이는 차가 미용실 안으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멈춰섰다. 윤정은 너무 신경이 쓰였다. 자신을 지속적으로 쫓는 승민의 눈초리와 얼굴에 새겨진 듯 사라지지 않는 미소를 모른 척 하는 게 몹시 어려웠다. 승민은 미용실 안에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어서 오세요. 펜부터 드릴까요? 너무 걱정하셨죠? 윤정은 자신이 건네는 펜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승민을 보며 덩달아 만족감이 들어서 따라 웃었다. 승민은 펜을 셔츠의 주머니에 살짝 꽂고는 윤정이 안내하는 자리에 앉았고 윤정은 조금은 후련한 마음이 되어 승민의 어깨에 커트볼을 씌웠다. 승민이 말이 많지는 않았다. 남자 손님들이 말이 없을 거라고 조용히 있다가 불평불만 없이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윤정이 아는 한 남자들이 다 그런 편은 아니었다. 20, 30대의 젊은 남자들은 그런 경향이 확실히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스타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뚜렷했지만 디자이너와 굳이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아마 윤정이 그들 또래의 젊은 디자이너였다면 달랐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윤정이 젊었을 때도 젊은 남자들의 성향은 비슷했다. 아마도 여자가 그렇듯 남자들도 나이를 먹으면서 여자를 대하는 게 좀 더 쉬워지고 말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윤정은 하고는 했다. 곧 40을 바라보는 승민의 나이를 생각하면 승민이 젊은 남자와 40을 넘은 남자들 사이에 중간쯤 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승민은 확실히 달랐다. 중년의 남자들처럼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젊은 남자들처럼 윤정을 어색해하거나 어려워하지도 않았다. 윤정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용실에 있었던 재영을 떠올리며 승민과 재영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다가 잠깐 움찔했다. 승민은 손님이고 재영은 그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보지 않아도 되는 남일 뿐이었는데 이 두 사람을 자기가 왜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 싶었던 것이다. 저번처럼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바짝 깎는 건 싫어하고 커트를 자주 해야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남자분들은 커트를 자주 하셔야 해서 깔끔하게 깎는 걸 더 좋아하시는데 손님은 다르시네요. 윤정은 대꾸하며 자신의 대답이 승민을 너무 중년의 남자로 단정한 말로 들리는 건 아닌지 염려했다. 나이를 먹은 남자들과 달리 젊은 남자들은 승민처럼 커트 주기가 자주 돌아오는 걸 귀찮아하기보다 자신의 머리가 트렌디하지 않을까봐를 훨씬 더 걱정했다. 승민도 딱 그런 취향에 불과할 뿐이라고 여기면 될 일이었다. 그쵸? 저도 깔끔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처음에 깎을 때는 깔끔하게 보였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면 지저분한 티가 더 나는 게 싫더라고요. 윤정은 승민이 자신의 말을 곡해하지는 않아서 안심했다. 승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 적어도 그가 대화하기에 아주 편한 상대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미소만큼은 윤정에게 결코 편하게 다가오질 않았다. 승민이 주는 불편한 기운과 재영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겹친 와중에도 기계적으로 가위질을 하고 있는 자신이 윤정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간신히 타고 있던 외줄을 툭 끊어내듯 숨숨집 안에서 핑이의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진 순간 윤정의 가위가 길을 잃었다. 앗! 승민이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윤정은 거울에 비친 승민의 얼굴 관자놀이 부분에 새빨간 피가 솟아나는 것을 보았다. 윤정은 손에 들고 있던 가위가 살인 무기라도 되는 것처럼 경악해서 던지듯 떨어뜨리고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